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9일 현재 시간 12시 탄소성 이론과 응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3장의 첫 번째 강의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3장의 남은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마 후반부에 이제 퀴즈 시험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강의자들 중에서 아마 한 두 번째 정도 혹은 세 번째 강의자를 초반부까지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해서 3장의 내용은 대충 강의가 다 진행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3장의 내용 중에서 이제 오늘부터 강의할 내용은 가군동량의 보존 법칙으로부터 무엇이 얻어지는가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다음에 3.6절의 아주 중요한 물질 객관성의 원칙,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금 모니터 화면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모니터 화면에 지금 뜨고 있는 그런 불필요한 창을 좀 지우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군동량 보존 법칙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TI 벡터라는 것을 먼저 응력 벡터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성분인지 하는 걸 먼저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이 뒤에 가군동량 보존 법칙을 전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죠. TI 벡터는 요거는 밑에 물결 무늬가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손필기를 할 때 물결 무늬를 굳이 써서 이게 벡터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데, 우리가 지금 요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는 이제 메스타입 혹은 이케이션 에디터 요걸 사용해서 수식을 표현하기 때문에 볼드체로 나타내고 있어요. 보통 다른 수식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손필기를 한 거를 그대로 따라서 쓰다 보니까 밑에 물결 표시로 벡터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볼드체다. 볼드체로 나타내는 볼드체로 벡터를 나타내기 위해서 굳이 밑에 물결 무늬를 추가해서 이게 볼드체이면서 동시에 벡터를 나타내는 거다. 이런 거를 갖다가 미리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응력 벡터 Tn 벡터를 여기에 지금 표시를 했죠. 상첨자에 가로 열고 n 벡터라는 것을 표시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n 방향 가상 단면 위에 작용하는 응력 벡터다, 이런 얘기예요. 즉 응력 벡터는 우리가 가상 단면을 자르게 되면 외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외력은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상 단면을 어떤 방향으로 자르느냐에 따라서 이 응력 벡터는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밑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2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가상 단면을 잘라내고 그 가상 단면의 법선 벡터를 n 벡터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때 만들어진 응력 벡터는 외력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내력을 단위면적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n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단위면적으로 나누면 그걸 우리가 이제 Tn 벡터, 응력 벡터라고 정의를 했죠. 그죠? 그러면 Tn 벡터는 N1 성분과 N2 성분으로 분해를 해서 그걸 각각 T1, T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다시 요 첫 줄로 돌아가서 응력 벡터 T 벡터인데, 요 응력 벡터는 어떤 가상 단면에 대한 응력 벡터냐면은 법선 벡터 n을 갖고 있는 가상 단면에 작용하는 응력 벡터죠. 그죠? 그렇다면은 요 응력 벡터는 요 밑에 요 식으로 와서 응력 벡터 정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응력 벡터 여기다가 이걸 하나 씁시다. 응력 벡터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를 했죠. 아마 응력 벡터와 응력 텐서의 관계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렇게 각각 정의했어요. 응력 벡터는 그 자체로 가상 단면이 설정되면 그 자체로 정의가 되고 내력으로서 단위 면적당 내력으로서 정의가 되는데 응력 텐서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바로 이렇게 정의했죠. 그죠? 응력 텐서는 그러니까는 우리 말로 그냥 표시하면은 어떤 말이 되냐면 가상 단면 벡터를 가상 단면이 향하고 있는 방향 벡터를 변환시켜서 응력 텐서로 만들어주는 그런 텐서량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밑에 줄에 응력 텐서, 응력 텐서하고 그다음에 n 벡터를 우리가 기저 벡터 E1, E2, E3를 사용을 해서 n 벡터를 나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시그마하고 E1 벡터 곱해서 요 밑에 줄에 그 다음 줄에 첫 항으로 나타냈고 그다음에 시그마 벡터랑 E2 벡터 곱해진 거 두 번째 항으로 나타냈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항 이렇게 나타냈어요. 일반적으로 3차원 상태에서 나타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그마 곱하기 E1은 뭐냐? 시그마는 응력 텐서고 요 우리가 관심 있는 질점 P에 작용하는 응력 텐서고 이것도 우리가 이제 요 하나 손필기를 추가하죠. 우리가 관심 있는 질점이 바로 이 질점이에요. P라고 하는 질점이에요. 여기 기준 모양에서는 이제 대문자, 그다음에 현재 모양에서 보통 이제 소문자 P 이렇게 써서 그 질점의 그 위치를 갖다 이름으로 번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냥 뭐 여기서는 지금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니까 편의상 대문자 P로 나타내서 이 질점이라고 하는 질점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질점이자 동시에 그 번지수도 나타내는 거죠. 좌표 위치. 자, 요 P점에 작용하고 있는 응력은 우리가 가상단면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잘라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단면을 잘라내기 이전에 이미 응력 텐서라고 하는 거는 외력이 작용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응력 텐서가 이미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 응력 텐서에다가 이 원을 곱하면 즉 이 원을 이 응력 텐서로 변환시키면 어떤 변환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그림이 바로 요 그림에 나타나 있죠. 자,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이냐면은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즉 x축 방향의 기저 벡터니까 만약에 우리 가상 단면을 생각한다면 x1 축의 수직한 요 가상 단면의 법선 벡터가 E1이고 그 크기가 1인 E1을 변환시킨 결과, 시그마로 변환시킨 결과가 바로 T1이 나타나겠죠. 그죠? T1은 바로 그런 변환된 E1 방향으로 E1이 시그마에 의해서 변환된 응력 벡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약속대로 정확하게 나타내면 T의 E1 벡터 이렇게 이제 위첨자로 상첨자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E2 방향, 그 다음에 E3 방향에 대해서도 각각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T의 E1 방향으로 응력 벡터를 우리가 편의상 하참자로 그냥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T1, T2, T3 이렇게 이제 하참자로 표시를 한 거죠. 그렇게 하참자로 간단하게 표시하다 보니까 하참자가 두 개 연거푸 11, 22, 33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은 요 세 개를 더한 결과를 우리가 ni 곱하기 ti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합산의 법칙. 시그마 기호를 편의상 생략한 합산의 법칙이란 말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 즉 ti라고 하는 거는 바로 ei 방향으로의 기저 벡터 ei 방향으로 가상 단면을 잘랐을 때그 응력 벡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이해가 되죠? 혹시 약간 헷갈리는 사람 있으면은 채팅창에 빨리 써주세요. 교수님, 창에 올라오지 않으면 질문이 올라오지 않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그 가운데 n tilda가요. 예, 가운데 부분이요. 예. 요거, 네, 왼쪽이요, 왼쪽이요. 요거. 네, 이게 오른쪽에 있는 n1과 n2로 나뉜다는 아니, 거죠. n의 성분이 네, 잠깐요. 네, 여기다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벡터잖아요. 벡터는 요 1, 2, 3 좌표계에서 성분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성분으로 이 벡터를 표시하면 이렇게 안 써질까?
자, 벡터니까 3차원에서 성분 3개 가질 거 아니에요. 그게 네. N1, N2, N3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N1, N2, N3는 뭐에 대한 성분이냐면 여기 지금 그림 여기 그 밑에 좌표에 그려놨잖아요. 조그맣게. 여기 0, 1, 2 그다음에 이제 3번 좌표계가 이제 그 여기 수직한 방향으로 있겠죠. 그렇게 네. 좌표를 잡았을 때 성분이 N1, N2, N3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네. N1, N2 그다음에 요건 이제 2차원이니까 이렇게 두 개만 썼는데 일반적으로 N3까지 쓰면 이렇게 N1, N2, N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N 벡터의 성분이에요. 각 좌표 쭉 방향으로 해. 네. 네. 그러면요. 음, 그 트랙션은 시그마 내적 n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음, 그래서 시그마를 n 방향으로 투영한 것이 이제 트랙션이잖아요. 음. 근데 그 교재에 투영이라고 시그마는 아직은 뭐 벡터가 네, 아니고 텐서니까 투영이라기보다는 네. n을 변환시킨 결과가 이제 t가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저가 근데 헷갈리는 거는 그 교재에 보면은 음. 뭐 tn은 n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렇지.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서 투영을 뭔가 내적을 시킨 건데 왜 n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까라는 거기서부터 약간 혼란이 아, 오케이, 와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게 헷갈리는 학생들이 예전에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 시그마로 n 벡터를 변환시키는 거지 시그마라고 하는 건 텐서기 때문에 n에다가 투영을 시키는 건 아니에요. 우선 첫째, 시그마가 만약에 벡터면 뭐 투영시킨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시그마는 텐서니까 오른쪽에 곱해지는 n 벡터를 시그마를 곱함으로써 다른 벡터로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영시킨다는 말은 옳지 않고 네, 다른 벡터가 됐어요. 그래서 t의 지금 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t의 n 벡터로 변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 벡터가 지금 요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는 그 표시점 보이죠? 자, 요 n 벡터 크기는 1인데 시그마라고 하는 텐서로 변환이 돼서 요게 됐어요. 혹은 네, 거꾸로 n 벡터를 변환시켜서 tn으로 응력 벡터 tn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텐사를 우리가 응력 텐사로 정의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도 돼요.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요 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놓은 필기한 요 내용은 시그마를 n으로 투영시키는 게 절대 아니고 네, n 벡터를 시그마로 변환시키는 거야. 그러다 네, 보니까 뭐 방향은 당연히 일치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일치할 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손계산으로 이제 한번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특정 응력 텐서에 대해서 방향을 달리 잡으면 요 Tn 벡터가 계속 다르게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질문한 내용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응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주응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n 벡터를 계속 이렇게 옮기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제일 편한 옮기는 제일 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가상 단면을 이렇게 회전시켜 가면서 이렇게 쭉 잡으면 n 벡터가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죠? 회전시켜 가면서 잡다 보면 요 응력 벡터하고 방향이 같아지는 순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요 응력 벡터를 주응력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또 추가로 얘기를 합시다. 예,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군동량 보존 법칙을 설명하겠습니다. 가군동량 보존 법칙은 선운동량 보존 법칙과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는 뭐가 보존돼야 되느냐? 물체 내 이미지 입자 집합이 갖는 각 운동량의 변화율은 이들 입자 집합에 작용하는 모멘트의 벡터과 같다. 우리가 선운동량의 변화율은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그 입자 집합에 작용하는 힘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는 선운동량 대신에 가운동량 그다음에 힘 대신에 모멘트 이렇게 이제 바뀐 게 살짝 다른 거죠. 그럼 우선 가운동량이 뭔지 알아야 되죠. 가운동량은 우리가 이제 모멘트의 중심 O를 생각했을 때 모멘트의 중심 생각했을 때
우리가 관심 있는 질점이 있으면은 관심 있는 질점과 그 주변에 약간의 그 질량, 미소 질량, DM이 갖고 있는 가운동량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R 벡터, 위치 벡터 R에다가 그다음에 속도 벡터 V, V를 외적하고 벡터적, 크로스적, 외적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질량 곱하면은 여기 요 질량 DM이 갖고 있는 가운동량이에요. 그런데 DM은 이제 로 DV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벡터 V하고 그다음에 여기 스칼라 V하고는 전혀 뜻이 다르죠. 요거는 스칼라 V는 미소 부피를 나타내고 DV는 그다음에 여기 벡터 V는 질점에서의 속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특히 어떤 속도를 나타내고 있냐면 현재 모양에서의 속도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면은 임의의 부분집합 P에 대해서라면 임의의 부분집합 P에 대해서라면 요거를 다 P에 대해서 쭉 더하면 그게 임의의 그 부분집합 P가 갖고 있는 총 가군동량이 되겠죠. 그죠? 총 가군동량 A가 될 거예요. 그러면 가군동량 보존법칙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자, 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수식에 가군동량의 변화율이 표현되어 있어요. 왼쪽 식에. 지금 요 텍스트를 물체의 임의 입자집합이 갖는 가군동량의 변화율은 입자집합에 작용하는 모멘트 벡터가 같다. 요 텍스트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식으로 바꿔주면은 지금 밑에 노란색으로 표현한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군동량의 변화율이 등호의 왼쪽에 있고 등호의 오른쪽은 뭐냐면 모멘트 벡터합과 같으니까 이제 모멘트 벡터합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표면력과 물체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표면력은 TN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물체력은 B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표면력은 표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표면에 대해서 적분을 해줬고 표면에 대해서 적분을 했어요. 그다음에 물체력은 입자 집합 전체에 대해서 작용하니까 P에 대해서 적분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기 바라요. 없으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군동량의 변화율을 운송정리를 사용을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정리, 지금 현재 모양의 그 대해서 적분한 거에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그 피적분 함수의 물질미분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피적분 함수에다가 v i, i라는 v의 이름 뭐라고 했었죠? 속도곱의 텐서의 대각선 항의 합 v i, i 요거를 곱한 거를 요 2번 항을 두 번째 항을 꼭 고려를 해야지만 이게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요 대괄호로 묶여 있는 요 부분을 적분을 P에 대해 적분을 해줘야지 그게 적분 전체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는 것과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이미 운송정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요 R 곱하기 그러니까 크로스 벡터에다가 로 V까지 곱해진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 개의 항이 지금 곱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각각 이제 물질미분을 세 개 곱해져 있는 항에 각각 한 개씩 물질미분한 다음에 다 더하면 돼요. 그러면 우선 R에 대한 물질미분 요거는 속도 벡터 V예요. 그 다음에 로에 대한 물질미분 요 스칼라에 대한 그냥 물질미분 그 다음에 V에 대한 물질미분 요거는 뭐 가속도항이죠.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 항 그대로 여기로 내려왔죠. 그래서 보니까 자, R에 대한 물질미분이 속도인데 속도를 자신하고 외적을 하면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은 각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 이퀄 제로 돼서 요 항 전체가 제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을 크로스 프로덕트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은 0으로 없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항은 순서를 어떻게 바꿔줬냐면 요 두 번째 항하고 요 항을 서로 묶었어요. 그래서 R 곱하기 V를 따로 떼내고 스칼라만 로 닷을 가로 안에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 스칼라 로 곱하기 V i, i 해서 이렇게 이제 가로를 묶었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항을 남아있는 세 번째 항을 요 그 다음 등호에 제일 첫 번째 항으로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첫 번째 피적분 함수 적분한 결과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피적분 함수 적분한 결과 이렇게 두 개 합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피적분 함수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로.닷 플러스 로 v i 콤마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질량이 만약에 보존이 된다면 질량이 보존된다면 요게 항상 제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연속방정식이라고 부른 적이 있죠 이미. 그래서 뭐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상한 행성으로 간다면 이게 제로가 안 되겠지만 지구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질량이 보존되는 게 경험적으로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가로 안에 연속방정식은 제로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적분항을 통째로 날리면 결국 남는 게 R 크로스 프로덕트 로 V 닷, 즉 R 크로스 프로덕트 로 가속도 항, 가속도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표면력에 의한 모멘트 요거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기로 하죠. 지금 정리하고 있는 지금 이 슬라이드 이후의 내용은 앞 슬라이드의 항들을 지금 앞 슬라이드로 다시 넘어갔어요. 앞 슬라이드에 지금 요거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할 거는 요거, 그 다음에 정리할 건 요거 순서대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공동량 보존 법칙을 식으로 나타낸 거에 등호의 오른쪽의 항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R 곱하기 T의 상첨자 N 벡터는 우리가 오늘 강의 맨 처음에 이미 소개한 대로 TI 벡터 곱하기 NI 이 합산의 법칙이죠. 그죠? 합산의 법칙. 그리고 요 괄호의 내용을 발산 정리를 이용을 해서 변환을 하면 표면적 분이 부피적 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요 R 곱하기 TI의 9배가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R 곱하기 T의 I의 9배를 적분하면 9배를 P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게 바로 표면적 분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부피적 분이 표면적 분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거 약간 이상한데요. 이상한 점이 있는데 혹시 요건 스칼라니까 괜찮네요. 지금 요 R 곱하기 TI는 결과적으로 곱하기인데 벡터 두 개를 곱한 건데 그 두 개는 결과가 벡터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NI는 스칼라예요. 어차피 스칼라니까 요 R 곱하기 TI로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벡터의 9배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R 곱하기 TI를 또 다른 벡터라고 생각하면 이 등식이 자연스럽게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인제서 요 편미분하는 콤마 i를 요 r 곱하기 ti에 각각 적용을 하면 이건 두 벡터의 곱이니까 자 r의 편미분과 그 다음에 t의 ti의 편미분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두 개의 항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계속 정리를 하면 자 우선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요거를 이미 요 정리된 내용을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이미 대입을 했어요. 대입을 하고 나면 오른쪽 항과 왼쪽 항이 요게 이제 오른쪽 항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등식의 왼쪽에 있던 걸 옮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다리가 건너 뛴 거죠. 그러니까 요걸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요 결과를 다시 한 번만 차분하게 설명하자면 요 결과를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여기 요 항을 지금 정리한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미 정리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 항, 그 다음에 요 정리된 항을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결과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존 법칙이 또 여기에 적용이 돼요. 두 번째 보존 법칙은 뭐냐? 바로 운동 방정식이죠. 운동 방정식.
그죠? 운동방정식 운동방정식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선운동량 보존 법칙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선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면 운동방정식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나는 아직까지 지구에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 위에서 살면서 선운동량이 보존되지 않은 적을 아직은 본 적이 없으니까 선운동량이 보존될 거고 그 결과로서 운동방정식이 성립을 한다. 이거를 지금 체감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상한 행성에 갔더니 선운동량이 보존이 안 되는 행성이 있더라. 그러면 운동방정식이 성립을 한다라고 꼭 단언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구상에서 우리가 계속 살고 있으니까 여기 운동방정식이 성립을 해서 이 항이 전체적으로 날아가게 되죠. 제로로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건 뭐냐? 바로 요거만 남는 거죠. 그죠?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됐어요. 가운동량 보존 법칙, 가운동량이 보존된다면 바로 요 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근데 요 식은 이제 아주 비교적 간단해요. 정리를 하는 것은. 자, 요거는 결국은 I에 대한 편미분은 R을 XI로 편미분하는 거고 R이라고 하는 거는 질점의 위치 벡터니까 위치 벡터를 XI와 그다음 기저 벡터로 잠깐만요. 이게 지금 미끌미끌해서요. 이 태블릿 표면이 화면 미끌미끌해서 글씨를 좀 멋있게 예쁘게 쓰기가 좀 쉽지 않네요. 이거 위치 벡터니까 R이라고 하는 건 현재 질점의 현재 모양에서 위치 벡터니까 XI, EI 이 합산의 법칙을 쓸 수가 있고 XI로 편미분하면 사실 XJ로 이제 쓰는 게 더 확실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연속체역학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XI, EI로 쓰면은 바로 안 넘어가고 이게 XJ, EJ 이렇게 하고 나면 XJ를 XI로 표명을 하면 델타 IJ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결국 델타 IJ에 EJ가 곱해지면 이 I만 남을 거다. 그죠? 이 I의 벡터적 TI 적분한 결과는 제로다. 그럼 이제 TI만 저걸로 응력으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TI를 응력 텐서로 나타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시그마 JI는 이제 응력 텐서의 성분이니까 밖으로 빼고 이 I라고 하는 벡터하고 그다음에 이 J라고 하는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을 한 결과는 이렇게 되니까 요 밑에 이제 보충 설명이 있어요. 요거는 요게 만약에 제로가 돼야 된다면 요거 지금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한 결과 요 피적분 함수를 P에 대해서 적분했더니 제로가 된다. 그런데 P는 우리가 특정한 부분 집합이 아니고 그냥 임의의 그 입자 집합이기 때문에 이 피적분 함수가 항상 제로 벡터 돼야 된다. 그래서 그 결과로부터 이제 요게 나온 거죠. 여기 이 기저벡터 EK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는데 그 합이 제로다. 그러면은 요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제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제로가 되려면 요 밑에 참고 내용을 쭉 따라가 보면 시그마 IJ가 제일 밑에 줄에 시그마 IJ가 시그마 J가 되지 않으면 도대체 제로가 될 수가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응력 벡터가 응력 텐사가 대칭 텐서가 아니면 이 등식이 성립을 안 한다고 해요. 제로 되는 등식이 성립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응력 텐서는 대칭 텐서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부 시절에 배웠던 응력 텐서를 우리가 성분으로 쭉 나타내면 대각선 밖에 있는 성분들을 우리가 전단 응력 성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전단 응력을 만약
타우로 굳이 나타낸다면 타우 XY는 타우 YX다.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학부 때 고체역학이나 뭐 재료역학에서 이미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이게 등식이 돼야 되느냐를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왜 이게 전달 능력이 지금 전달 능력은 뭐냐면 지금 요 2차원에서 그리면 타우 XY 윗면을 오른쪽으로 미는 방향을 플러스로 삼는다면 타우 YX, 타우 XY는 오른쪽 면을 위로 올리는 걸 플러스 삼을 수 있는데 화살표 그렸죠. 그렇다면은 요 타우 YX랑 타우 XY가 같아야 된다. 그래야지 요 미소 요소가 회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모멘트 합이 제로다. 이래서 아마 타우 YX랑 타우 XY는 같아야 된다. 이렇게 고체역학이나 재료역학 그 교재를 보면 저 이제 구석에 이렇게 아마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 힘 모멘트 평형식. 그게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3차원에서 지금 유도를 한 셈이죠. 그죠? 그러니까 3차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도를 한 결과는 바로 이거죠. 시그마 IJ는 시그마 JI가 돼야 된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 운동 방정식도 그렇고 요 모멘트 그 가분 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전달 전달 능력 성분들이 서로 같아야 된다. 뭐 이 내용도 그렇고 학부 때 그 고체역학이나 재료역학에서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을 지금 연속체역학의 입장에서 3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복습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훨씬 더 하지만 시스템마틱하게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간 결론을 한번 얘기를 합시다. 그게 이제 요 밑에 이제 써 있는 코멘트인데, 요 코멘트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인데, 요 밑에 줄에는 이게 뭐죠? 2는 2분의 1 C 마이너스 우측코시그린 텐사 빼기 단위 텐사 한 다음에 절반으로 나누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이거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변형률 텐사예요. 라그랑지 스트레인, 그 변형률 텐사예요. 그죠? 라그랑지안 변형률 텐사. 그죠? 자, 변형률 텐사는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C에서 1 뺀 거를 절반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한 변형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미소 변형에 대한 것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 라그랑지안 스트레인 텐사는 2는 그 자체로 정의됐을 때부터 그 자체로 대칭이에요. 여러분이 꼭 요거는 다시 우리 교재 혹은 강의 자료 변형률 텐사 정의된 부분 되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봐요. 교재에서도 확인해 보고 강의 자료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이 자체로 정의될 때부터 이건 대칭일 수밖에 없게 정의가 됐죠. 왜냐하면 C 텐서가 대칭이니까. 그죠? C 텐서가 대칭 텐서니까 2는 당연히 대칭 텐서죠. 그죠? 자, 반면에 요 윗줄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 응력 벡터 TN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시그마 응력 텐서고 그다음에 뭐를 변환시키고 있냐면 N 벡터를 변환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응력 텐서가 정의됐어요. 그죠? 그런데 응력 텐서는 정의는 이렇게 됐는데 정의됐을 당시에는 이게 대칭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지구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 위에서는 질량도 보존되고 그다음에 선운동량도 보존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존되고 나니까 선운동량, 가군동량까지 보존되죠. 그러니까 질량, 선운동량, 가군동량이 보존되고 나서 이 시그마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오늘 지금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대칭 텐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는 정의될 당시에는 이게 대칭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인 텐서하고는 변형률 텐서하고는 입장이 좀 다르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기 바래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다음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폐쇄계에서 클로스드 시스템에서 외력에 의해 행해진 인류라고
그 다음에 열 변화율의 합은 그 걔가 갖는 총 에너지의 증가율과 같다.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에너지가 공급되면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 플러스 공급된 에너지 그 합은 일정하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일률 중에서 외력에 의해서 행해진 일률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기계적인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열 에너지 두 개만 일단 고려하기로 합시다. 그 외에 화학 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라든가 자기 에너지라든가 이런 거는 뭘로 이제 나중에 간단하게 표시되냐면 열 변환율로 그냥 간단하게 표시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제 화학물질 두 개가 있는데 서로 섞여서 뭐 열을 에너지를 발생을 한다. 아니면 연소돼서 에너지를 발생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에너지를 발생한다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발생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에너지가 새로 생긴 게 아니죠. 원래 그 물질이 보유하고 있던 에너지가 변환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열로 나타내는 것뿐이죠. 그럼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에너지 그러면 전기가 열이나 아니면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기계 에너지와 열 에너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식으로 명확하게 한번 나타내 보면 걔가 갖고 있는 총 에너지의 변화율은 외력에 의한 일률, 여기 외력에 의한 일률. 아까 그 외력에 의한 일률이니까 당연히 외력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표면력과 물체력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그 두 개에 의한 일률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의 열 변환율. 이렇게 두 개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요 물체 안에 임의 부분 집합에서 물체 전체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했고요. 물체 전체에 대해서 해도 뭐 상관없어요.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정리를 해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일단 식으로 나타냈죠. 앞 슬라이드에서 여기서 보면은 U 닷 그다음에 WM 닷 WH 닷 요걸 각각 이제 정리를 해보기로 하죠. WM 닷은 외력에 의해서 행해진 기계적인 일률, 그러니까 단시간당 일의 변화율은 자, 외력은 TN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V 곱하면 이게 일률이죠. 그 다음에 물체력은 rho B고 거기에다가 V 곱하면 일률이 되죠. 그죠? 자, 요거 외력 곱하기 V 곱하고 V 내적하고 그다음에 물체력 곱하기 V 내적하는 거 이해가 돼요? 일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힘이 작용하는 방향하고 그다음에 질점이 움직이는 속도를 내적을 하면 그게 이제 일률의 정의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부터 이제 정리하는데 첫 번째 항 정리하려면 조금 복잡해서 이쪽으로 다시 와야 돼요. 왼쪽 요 지금 레이저 포인터 가리키고 있는 지점 보이나요? 지금 저는 보이는데 표면력은 표면에 작용하니까 표면력 곱하기 질점이 갖고 있는 속도를 요거를 표면력 그러니까 단위 벡터를 아니 단위 면적당 그 하중 벡터 즉 트랙션을 이 응력 벡터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트랙션을 시그마 곱하기 n으로 변환을 했어요.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성분으로 나타냈어요. 성분으로 나타낸 다음에 요거를 표면 적분을 부피 적분으로 바꿔줬어요.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썼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시그마 ij 곱하기 vi 두 개의 항이 곱해진 거니까 각각 한 번씩 곱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항으로 분리가 되죠. 배분 법칙이 성립했어요. 그러니까 미분 연산자의 배분 법칙. 그래서 요거를 대입해서 정리해 놓은 게 지금 요 파란색 네모의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항은 단순히 벡터 내적을 성분으로 써놨어요.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순서를 VI로 묶었더니 요 VI 묶고 시그마 ij, j가 나오고 그다음에 요 적분 두 번째 적분항에서 VI로 묶으면 rho BI가 나오고 그다음에 요 적분 안에 있던 걸 빼서 바깥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그렇게 해서 놓고 봤더니 요거는 요 앞에 첫째 항은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요거는 항상 뭐가 돼야 되느냐? 로 곱하기 VI다. 혹은 로 곱하기 AI. 즉 가속도 벡터의 I 방향 성분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항은 그대로 이제 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외력에 의해 외력 중에서 요거 표면적 물체력 다 고려한 거네요. 외력, 즉 표면력과 물체력에 의해서 물체 행해진 기계적인 인류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이 적분의 첫 번째 항은 바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율이에요. 운동 에너지 변화율. 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율은 운송 정리를 써가지고 쫙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건 뭐 그대로 따라가서 여러분이 보면 되죠. 운동 에너지의 변화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계 동력이라고 하는 시그마이 제 곱하기 VI, J. 요게 이렇게 두 개 항으로 계산될 수 있다. 외력이 작용하면 우선 첫 번째는 만약 가속도 운동하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율이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 가속도 운동하지 않으면 뭐 당연히 첫 번째 항은 제로 되겠죠. 두 번째 항은 외력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응력이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발생되는 응력으로 인해서 기계 동력, 즉 메카니컬 파워라고 하는 인율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죠. 메카니컬 파워 혹은 스트레스 파워라고도 얘기해요. 응력 동력이라고도 얘기하고 기계 동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요거는 보니까 뭐냐면 시그마하고 그다음에 속도 구배 텐서 L하고 내적을 한 결과에 지나지 않아요. 그죠? 내적을 했는데 요 내적을 할 때 L을 우리가 덧셈으로 분해를 한 적이 있어요. 뭘로 분해를 했냐면 대칭 속도 구배 텐서의 대칭 부분을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기호로는 D로 표시하고 이름은 속도 구배 텐서 이렇게. 그래서 속도 구배 텐서를 D 플러스 W 그래서 변형 속도 텐서, D는 변형 속도 텐서고 W는 뭐라 그랬죠? 스핀 텐서 이렇게 두 개로, 그러니까 대칭 부분, 반대칭 부분 이렇게 두 개로 구분했죠. 그런데 시그마는 기본적으로 대칭이니까 시그마가 대칭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항상 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정의될 땐 대칭이 아니었는데 보존법칙 3개를 적용하다 보니까 대칭으로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대칭인 텐서 시그마랑 곱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그마랑 D 곱한 거에 트레이스. 왜냐면 대칭 텐서랑 반대칭 텐서 곱하면 제로가 되니까. 그래서 기계적 일률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율과 그다음에 응력 동력 혹은 뭐 기계 동력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정리가 된다. 그다음에 열 변화율은 요 슬라이드까지 정리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퀴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에서 열 변화율은 뭐냐면 개가 갖고 있는 자체 에너지는 시간당 얼마만큼 빨리 변하냐, 외부에서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열이 들어오느냐 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열이 얼마만큼 전환이 되느냐. 여기는 열 발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히트 릴리즈예요. 그러니까 없던 열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던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열로 만들어서 방출한 것. 이것을 열 발생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단위 부피당 단위 시간당 그렇게 열이 만들어지는 열 전환율을 우리가 R로 표현을 했어요. 열 전환율 R. 그래서 미소 질량 로 곱하기 dV에 R 곱해가지고 그거를 R 대문자 R, 그러니까 물체 전체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게 물체 내부에서 지금 열이 발생하는 시간당 발생하는 비율이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예를 들어 화학적인 변화, 뭐 연소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전기 코일이 그 안에 하나 있어가지고 전기적인 열을 발생시키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게 되겠죠. 열 유동은 여기 앞에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왜 마이너스를 붙였냐면 n 벡터는 항상 우리가 이제 관례적으로 이 물체의 표면의 바깥 방향을 n 벡터의 방향으로 삼아요.
그 다음에 Q 벡터는 어떨 때 플러스로 삼냐면 이 표면에 대해서 법선 벡터 방향으로 표면에 이제 저평면을 두었을 때 저평면의 바깥 방향으로 나가는 거를 플러스로 삼는단 말이에요. Q 벡터의 방향의 플러스로. 그러다 보니까 Q 벡터의 N 벡터를 내적을 하면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나오면 이게 결국 뭐냐면 열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건 열이 빠져나가니까 전체 개의 입장에서 보면 빼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거죠. 그죠? 그래서 개의 총 에너 이제 정리를 하자면 개의 총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내부 에너지 이렇게 있는데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잠깐만 설명하자. 이상한 글자가 있죠. 요 이유는 뭐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일단 퀴즈 문제랑 그다음에 과제물 세 번째 퀴즈와 세 번째 과제물을 일단 배부를 하죠. 참고로 과제물은 여러분이 이제 간단하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데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죠. 과제물 세 번째 과제물은 간단히 프로그래밍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미 극분의 정리 배웠잖아요, 그죠? 공부했으니까 그 극분의 정리가 실제 이제 탄소성 유한 요소 해석에 굉장히 많이 극분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R 텐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한 요소 해석 그 패키지들이 그 R 텐서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 고생을 프로그램과 플러스 컴퓨터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느껴보라고 과제물 3번을 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하나 간단하게 짜보기 바라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대학원생들이기 때문에 석사과정 이상이기 때문에 뭐 어떤 프로그램 랭귀지를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제일 기본적으로는 뭐 엑셀부터 시작해서 엑셀 매크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고급이면 뭐 파이썬 정도까지 뭐 C가 됐던 매틀랩이 됐던 뭐 아니면 포트란이 됐던 뭐가 돼도 좋으니까 극분의 정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짜보자. 이게 과제물의 내용이고. 지금까지 그 과제물을 아주 그 이영서 학생이 훌륭하게 잘 작성해서 냈다고 우리 이승로 조교가 한번 참고하라고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죠. 우선 다운을 다 받았는지 모르겠어요.